안녕하십니까. 송북근의 혼술이 새롭게 마련해서 전해드리는 코너 조간 딱풀. 조간에 나온 기사들을 30년 기자 생활을 한 촉으로 딱딱 풀어드리는 조간 딱풀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사들은 조간 기사들은 북한의 도발 문제입니다. 북한 도발, 갑작스러운 도발, 그리고 우리 당국의 좀 미온적인 대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신문이 주요 뉴스를 올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총장이 지금 거의 벼랑 끝에 있는데 마지막 내몰기를 정권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북한 문제를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을 먼저 보시죠.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 최종 노림수는 아무래도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를 최종 목표로 하겠죠.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북한의 뜻대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일면을 보시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비상한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북 제재 조치를 오히려 1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북 제재 조치를 풀어보자는 것이 아마 북한의 속 마음일 텐데, 대북 제재 조치 1년 연장하겠다,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북의 도발 릴레이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가. 또 전략 자산을 전개해 압박을 해야 된다, 미국 쪽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을 갔는데 한미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것이다. 아마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내를 다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충돌이 될 것 같고, 조선일보 일면은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위기의 한반도, 말없는 두 남자. 위기의 한반도, 말없는 두 남자. 지금 김정은은 뒤로 빠져있죠.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선 때문에,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선일보도 지적을 했지만은 트럼프는 대북 제재 연장을 지금 그 카드를 들고 있고, 김정은은 김여정을 내세워서 빈무장지대의 군투입, 이렇게 양쪽이 한때 2년 전만 해도 서로 어르렁거리며 다퉜죠. 말폭탄을 쏟아내고 내 책상에 그 핵 단추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까지 서로 하면서 다퉜던 두 사람이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는데, 결국 지금은 다시 갈라지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그 기사 중에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잠행이 길어진다. 그런데 길어지는데 빈손으로 복귀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 일단 사의를 표명을 하고 지금 사찰에 들어가 있다고 하죠.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남북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그 상황이죠. 모든 기사에서도 정치 기사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기사는 저희 영남일보에서도 실렸고 조선일보도 보도를 했는데, 권영진 대구시장, 미래통합당 소속이죠. 권영진 시장이 민주당 재선의원을 지낸 대구에서 이번에는 낙선했습니다. 홍일아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발탁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참 참신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 재선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윤석열 그 충돌, 왜 지금 이 시점에 두 사람이 다시 충돌했나, 뭐 때문에 충돌했나, 무엇을 가지고 충돌했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벼랑 끝에 있는 윤석열이 결국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반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부터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것이,
윤석열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 전국이 조금 반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 전에 그렇게 기세등등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거의 뭐 숨을 죽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런데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도발, 또 도발이죠. 그때 수사가 한창일 때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지방으로 자천시킨 그 일 이후 또 여러 가지 그 충돌 과정에서 뭐 징계 이야기도 하고 많이 났죠. 그러다가 지금은 총선 후에 다시 두 사람이 충돌을 했는데 그 배경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들을 한번 일보를 쭉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이드 톱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사건 놓고 추미애 윤석열 충돌, 한명숙 사건 놓고 추미애 윤석열 충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미애 장관은 인권감독관 배당 이것은 감찰 무마다. 대검은 원칙대로 했을 뿐이다. 반박.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다음에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도 역시 그런 그 윤석열과 추미애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추미애 한명숙 사건 참고인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한명숙 사건 참고인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사건 조사 경과도 보고 지시했다. 어쨌든 양쪽이 충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가장 상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면 한 면을 다 털어서 이 두 사람의 충돌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 3면의 하단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하단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추미애 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직접 조사하라.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자, 이 부분은 그 다른 기사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친노무현 계열의 대모라고 불리죠. 대모라고 불리는데 국무총리 시절에 그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혐의로 대법원에서까지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2년이 확정이 됐고 실형을 살았죠. 실형을 살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또 4.15 총선이 끝나면서 거대 여당이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한명숙 사건 재조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심 청구는 안 되죠. 재심은 새로운 증거나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재조사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검찰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때 담당 검사들이 강압 수사를 했고 또 재판에서 증인들을 그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를 했다. 그 허위 증언을 교사를 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결이 됩니다. 당시 이 수사를 담당했던 간부 두 사람이 있는데 검사 간부 두 사람이 지금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두 사람이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다. 그러니 이것 역시도 한명숙을 구하는 동시에 윤석열 사단의 수족을 쳐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위정교사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명숙에게 9억 원 뇌물을 줬다는 고인이 된 한만호 씨가 있는데 한만호 씨의 감방 동료였던 최모 씨가 진정서를 냈고 또 다른 사람 또 한모 씨 같은 감방에 있던 한모 씨도 무슨 뭐 본인이 조사를 받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 다 수감종입니다. 수감종인 사람이고 여러 가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걸로 수감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진정서를 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정서가 접수가 됐는데 윤석열 총장은 이 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습니다. 인권감독관 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설된 것이죠. 검사들이 제대로 인권 수사를 하는지 감독해라. 인권감독관입니다. 거기에 배당을 한 겁니다. 대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왜 감찰부가 아니냐 하면은 검사를 징계할 때는 징계할 시효가 있는데 최장 5년이죠. 시효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당시 한명숙을 수사했던 그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감찰부 소관이 아니다. 그리고 이 수사 관련 인권 침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인권 강압 수사라면 인권 침해죠. 인권 침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인권 감독관에게 맡겨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인권 감독관은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설된 부서죠.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단독으로 열렸죠. 거기에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윤석열 총장의 이 배당 문제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감찰 사안인데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총장 배당 지시는 이른바 감찰무마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찰무마. 감찰부에 해야 되는데 인권 쪽에 했으니까 감찰무마는 유재수 감찰무마가 떠오르죠. 그것을 염두에 뒀는지 이른바 감찰무마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감찰무마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경고한 거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절차 그동안 몇 번 징계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그 징계 절차 착수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지금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정권 핵심부에서 이 진정 사건을 감찰부에 배당을 하려고 하느냐. 감찰부장이 한동수인데,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임명을 한 인물입니다. 정권과 가깝죠.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 좌파 성향, 좌파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이죠. 우리법연구회 소속 출신. 그리고 이 한동수 감찰부장은 본인이 스스로 SNS에 글을 올려서 한명숙 수사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글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권 쪽에 감찰부장이 가깝기 때문에 감찰부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고 반면에 또 이 정권 쪽에서는 집권 세력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배당한 인권감독관은 윤석열과 가깝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면의 주요 기사 중에서 제목을 그래서 일방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보도를 한 것이죠. 윤석열 한명숙 수사 2억 재배당 절차 무시하고 감찰부가 아니고 인권감독관에게 보냈다 이거죠. 그리고 관련 해설 기사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절차 무시한 지휘권 논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명숙 사건 조사 대상은 윤석열 측근. 한명숙 씨를 수사했던 당시 검사들이 윤석열의 측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마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칼자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깃발을 든 거죠. 깃발을 들고 총대를 맨 겁니다. 윤석열을 벼랑 끝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정권 쪽에서는 그것을 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제대로 좀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이죠.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중앙일보 3면의 톡기사입니다. 이슈, 법사위, 여여 충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때린 추미애를 여당 법사위원들은 당신이 검사들에게 순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추미애 장관은 검사 인사권 이런 것을 통해서 감찰권을 통해서 계속 윤석열을 압박하고 때렸는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여당 법사위원들이 당신 검사들에게 순치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단독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소병철 검찰 출신이죠. 소병철 의원 민주당이죠. 뭐 당연히 민주당이죠. 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추미애 장관에게 장관 한명숙 사건에 더 개입을 해라.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느냐. 법무부 장관이 주저하니까 검찰총장과 감찰부수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복숭아 학당이냐. 감찰에 간섭하느냐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 검찰총장에게. 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은 좀 모욕적인 질문이다. 그러면서 뭐 계속 쏘아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그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에서 왜 가져가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뭐 그전에도 알았지만 이제 알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윤석열 몰아내기의 선봉했을 수가 있죠. 법사위원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법사위에 김남국 뭐 이런 조국 수호자들이 들어가 있죠. 그 상황에서 지금은 아예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추미애 장관에게 좀 똑바로 해서 윤석열을 몰아내라. 이런 주문을 어제 법사위에서 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벼랑 끝에 서 있죠. 총선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가 꺾였느냐, 아니면 총선이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는 영이 안 서느냐, 검찰 조직내에서 영이 안 서느냐, 이성용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죠. 이 중간에서 다 가로막고 있고, 또 법사위에 강경파들이 포진을 해서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영이 안 서느냐, 그것 때문에 또 수사 의지가 다 꺾여버렸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 중차대한 문제가 허지부지 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 혹시라도 몰라서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정권 차원의 입장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윤석열을 아예 밀어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 한명숙 사건 재조사를 계기로 해서 그 징계권, 뭐 인사권 뭐 이런 것도 발동을 해서 완전히 밀어내기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추미애를 총대를 매겨하고 그 뒤에서 강경파들이 또 추미애 등을 떠밀어서 결국은 윤석열 등을 떠밀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상황까지는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윤석열의 반격인데 반격이 나올지 어떤 강도로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